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전신 관리 기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안면 관리 기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면 관리 기기에 바디를 사용하는 기기도 함께 이렇게 넣어 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신 관리 기기인데 얼굴 관리 기기를 넣어 놨어요. 그거는 뭐냐? 예, 전신 관리 기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때로는 요 기기를 얼굴 관리도 사용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런 기기를 이렇게 안면 관리에 넣어놓고 전신 관리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차적으로 책을 보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책 페이지 180페이지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180페이지를 다 피셨으면 전신 관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신 관리 기기 중에서 고주파 기기를 해볼게요. 고주파 기기. 고주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사가 고객의 얼굴, 죄송합니다. 피부 미용 기기, 고주파 기기 중에서 간접법. 예, 고주파 기기는요, 간접법과 직접법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법이 뭔지, 직접법 관리법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고주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주파 기기는 무슨 전류? 네, 교류전류예요. 교류전류인데, 교류전류가 뭐냐? 강약의 세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때로는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일정한 크기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 교류 전류로 만들어진 기기가 바로 고주파 기기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간접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법, 고주파 기기의 간접법은 뭐냐? 피부 미용사가 고객의 얼굴을 마사지하는 동안 고객이 한 손으로 전극을 다른 한 손은 홀더를 잡고 있는 방식 제가 읽어드렸어. 글로 쭉 읽어드렸는데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게 그래요. 이게 헷갈려. 기기는 보여주면 참 쉬운데 글로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저도 힘이 들고 여러분들도 힘이 들어요. 이해하는 게. 그러면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접법은 뭐냐? 간접법은 그거예요. 고객의 얼굴 마사지를 하는 동안 고객이 한 손으로는 전극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홀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 이렇게. 내가 고객임에도 아까 갈바닉 음극, 양극은 내가 양극을 쓰면 관리사가 양극을 잡고 고객이 음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음극, 세정의 효과를 보려면 관리사가 음극을 잡고 고객이 양극을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이 고주파의 간접법은 뭐냐? 고객이 음극과 양극을 다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고 누워 있거나 아니면 몸에 부분에 전류가 흐르도록 이렇게 마찰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리사가 고객의 피부에 마사지를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흐르는데 관리사의 몸에 전류가 회로도야. 이용해서 관리하는 마사지가 간접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고객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전류를 흐르게 이렇게 잡고 있어. 그 다음에 관리사가 이 흐르는 전류를 회로야 통해서 다시 전류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 고주파 기기의 간접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해?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이 고주파 기기의 간접법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침투시켜주고요. 피부에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 간접법을, 고주파 간접법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시데스코 대회가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거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약간 문화적인 충격이랄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15년 전에.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이 간접법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간접법 그러면 뭐냐? 고객이 전류가 흐르고 관리사가 그 전류의 회로를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방법이 고주파의 간접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 그 대신 방법을 볼게요. 네, 고객의 손에 talc 파우더를 발라. 땀이나 물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talc 파우더를 발라서 유분기를 제거하고 유리관을 안전하게 잡게 해요. 그 다음에 쓰다듬기 중심으로 베네시안 안마 마사지. 그러니까 피부가 모델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쓰다듬기 애플라지 동작으로만 관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의 간접법. 똑같이 어떤 효과 있냐? 피지선과 한선의 활동을 촉진해.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해. 그 다음에 제품의 흡수를 촉진해. 네, 이 간접법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간접법을 고주파의 간접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근데 주의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 피부 미용사가 회로의 한 부분. 예. 회로라는 게 뭐예요? 전기가 이게 통로죠. 통로 흐르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사의 손이 고객의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떨어지면 어떻게? 전류가 흐름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절대 관리사가 고객의 피부에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객 손에 반드시 파우더를 충분히 묻혀서 유분감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접법, 고주파의 간접법을 배웠어요. 간접법, 관리사를 통해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침투시켜주고 림프를 순환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쓰다듬기 마사지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했다면 고주파의 이제 직접법 뭐냐? 기기를 직접 고객에 닿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직접 닿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거즈라든지 휴지를 놓고 된 상태에서 기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그런 관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원리를 볼게요. 전극봉 유리관 내 공기와 가스가 이온화되어 전류가 유리관을 통해 피부를 전달되는 원리인데요. 이 전달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스파킹이 일어나요. 타닥타닥타닥 이런 스파킹 원리가 공기와 가스가 만나면 이온화가 된다면 그럴 때 가스가 스파킹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그런 관리로 고주파의 직접 관리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 스파킹 관리는 어떤 피부에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드름을 압출로 적용. 여드름을 압출하게 되면 뭐예요? 피부 조직이 손상되게 된단 말이에요. 옆에 림프액이라든지 혈액, 피부 혈관들이 조직이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스파킹의 원리로 진물을 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킹 효과, 고주파의 이 스파킹 효과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 직접법을 사용하는 데는 피부과에서 여드름을 압출하고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피부 관리실에서는요 여드름 관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압출도 안 되고 여드름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우리는 여드름 관리 어떤 여드름 관리를 하느냐? 비염증성 여드름 구진.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네, 각질을 연화시키고 안에 있는 것을 압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스파킹 관리는 그닥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이 스파킹 여드름 을 압출한 후 살균 소독에 사용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한번 볼게요. 원리. 이 스파킹의 원리. 아까는 이 스파킹 고주파 기기의 직접법의 원리를 봤다면, 이 원리는 스파킹을 일으키는 원리를 봤다면, 이 스파킹이 일어나는 원리를 보면요, 피부 표면과 전극봉이 떨어질 때 스파크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공기 중 산소 이온화 오존이 발생해요. 오존 딱 나오면 얘는 뭐야? 살균이야. 그 다음 소독. 무조건 오존 나오면 딱 이렇게 살균 소독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방법은 뭐냐? 피부에 전극봉을 살짝 대면서 들었다 냈다, 이거예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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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직접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직접법을 사용할 때 기기를 피부에 직접 대지만 휴지나 거즈를 반드시 피부에 올려놓고 직접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피부 미용기기 직접법, 전극봉을 밀착하여 마사지하는 방법. 아까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직접법인데 스파킹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직접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전극봉을 밀착시켜서 피부에 아까 스파킹을 일으키는 거는 피부에 닿았다 뗐다 닿았다 뗐다 하는 방법이라면, 이거는 뭐냐면 전극봉을 이용해서 피부가 떨어지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하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살균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진물을 말리는 그런 역할, 여드름 압출, 지성 피부에 많이 사용했다면, 얘는 영양분을 공급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모공을 확장시켜서 그 모공 안으로 영양분이 깊숙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기가 이 고주파 기기 직접법이라는 거. 그래서 조직 내에 열을 발생시켜 진정 효과가 있고, 건성 피부의 분비작용, 건성 피부의 분비작용 뭐예요? 피지죠, 피지. 우리 피부는 피지로 결정지어져요. 계속 말씀드렸죠? 네, 피지가 많다, 지성. 피지가 적당하다, 정상. 피지가 부족하다, 건성이에요. 그래서 이 피지 분비를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 피부의 분비작용 촉진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유리 전극봉을 피부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리 전극봉 색상 및 효과를 볼게요. 색상 및 효과를 보면요,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온이래요. 지치고 피곤한 고객의 얼굴. 얘는 직접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피부에 밀착시켜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가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해서 건성 피부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고주파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 고주파는 얘는 스파킹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파킹. 됐다 뗐다 하는 그런 관리로 해서 여드름 압출이나 여드름 염증 피부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푸른색 고주파는 스파킹을 일으켜서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고주파 기기에서 간접법은 고객이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의 회로를 통해서 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고객이 하나, 관리사가 하나 들고 전류가 흐르게 해서 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직접법을 사용할 때 피부에 뭐를 올려놓는다? 거즈와 휴지를 올려놓고 관리를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고주파기기에 유리 전극봉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분들 책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고주파기기 어디에 있냐? 제가 이렇게 책에 순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러면 고주파기기 책에 185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주파기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이렇게 또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섯형 얼굴 목부의 직접법. 얘는 스파킹 효과. 그럼 스파킹 효과 딱 나오면 뭐예요? 살균. 그다음 소독. 꽤 필요한 피부는 네, 여드름성이죠. 네,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롤러. 거즈나 크림 없이 얼굴 전신에 직접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열을 이용한 거야, 열. 피부 열을 이용해서 영양을 공급해 준다든지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든지 지방을 분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열을 이용하는 그런 고주파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각형 같은 경우에는 얼굴, 목, 턱 부위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빗살형 얘는 두피. 그다음에 이거는 코일형 앰플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앰플을 공급할 때는 직접법도 사용하고 간접법도 사용해요. 직접법은 뭐예요? 거즈를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접법은 관리사의 손을 통해서 흡수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기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법과 간접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기기 이제 바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었어요. 얼굴의 간접법과 직접법을 봤는데 이 바디용은 거의 간접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법이 아니라 간접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직접법. 근데 이 원리를 볼게요. 원리 보면 10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교류. 이게 1초에 10만 번의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번의 진동이 일어나면 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가리켜서 심부열. 이 혈액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뜨겁게 이 열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부열을 발생시켜서 그럼 열이 발생되면 뭐가 되겠어요? 네, 셀룰라이트, 혈액순환 촉진 이게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근육이 지방세포가 뭐 분해되고 더 나아가서는 근육이 이완되겠죠.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림프순환, 셀룰라이트, 혈액순환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들어서 이제 딱딱딱 나와. 그러면 근육 이완은 뭐예요? 근육 사이사이에 뭐예요? 혈관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근육이 경직된 뭐돼?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흐르는 혈액이 어때요? 원활하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이 근육이 말랑말랑해야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돼야 혈액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아파. 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가 아프니까 좀 어떻게 해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통증을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그럼 통증이 가라앉았다라는 건 뭐예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에 약간의 이상이 생겼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몸에
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몸한테 귀를 기울이는, 느낌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오늘 피부가 너무 아파. 아니면 피부가 너무 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이 내가 마사지 하는 날이야. 그래서 마사지를 해야 돼. 근데 피부는 쉬고 싶어 해. 그러면 내가 느꼈어요. 피부가 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그 쉬고 싶어 하는 걸 뭐 어떻게 느끼겠어요? 약간의 뭐 따끔거린다든지 화끈거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의 귀로 들으면 그래, 오늘은 가볍게 세안만 하고 피부를 쉬게 해줘야 되겠다. 피부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요. 뭐를 막으면 안 돼. 자유롭게 지금 호흡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야. 그럴 때는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자극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부를 쉬게 해줘요. 쉬면서 스스로가 재생할 수 있게끔 피부는 지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지가 스스로 복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가 아파. 왜 아플까? 마음의 귀를 열어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아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달래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내 몸을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체크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서 피부 관리사가 되면 다른 분들도 건강하게 해주지만 내 스스로도 건강해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재미없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요. 설명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헤르츠의 일족 심부혈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 수축을 자극하지 않고 조직 부분으로 온도를 상승시켜서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거예요. 막 지금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힘 막 뭉쳐 있는데 또 거기다가 자극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열로 따끈하게 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열로 이용해서 심부열을 이용해서 근육의 경직을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효과에 심부열, 조직 내 열 발생 효과. 고주파의 10만 헤르츠를 이용해서 진도 1초에 10만 헤르츠, 10만 번의 진동을 일으켜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만 셀룰라이트 관리에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근육 이완,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주파 기기가 끝났어요. 고주파 기기의 직접법과 간접법과 바디에 사용하는 것을 쭉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초음파 기기, 고주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10만 헤르츠로 1초에 10만 번의 진동을 일으킨다면 얘는 헤르츠가 뭐냐? 18,000 헤르츠. 18,000 헤르츠 이상의 불가청, 뭐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파로 진동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미세한 진동과, 진동이라면 열이 발생이 되겠죠? 이 열을 이용한 물리적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관리를 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프로브 스킨 스크러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설명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기가 176페이지 리프팅 기기를 보시면요. 거기에 장갑 위에 놓여져 있는 게 이 프로브예요. 스킨 스크러버. 그거예요. 스킨 스크러버 다 보셨죠? 스킨 스크러버를 보면요. 얘는 1초 동안에 2800K의 초음파의 진동을 일으킨대. 2800회 1초 동안 엄청난 거죠. 그래서 모공 속의 피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효과는 세정 및 스케일링 작용이 있고 제품 흡수를 도와주고 리프팅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크러버를 보면요. 이렇게 기역자로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176페이지 장갑 위에 있는 거,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렇게 사용할 때는 뭐냐? 세정 및 스케일링의 효과가 있어요. 세워서 이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을 따다다닥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동. 그럼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크러버를 얘를 반대로 그럼 반대로 얘를 이렇게 했어. 너무 뭉툭한데? 이렇게. 이때는 세정 및 스케일링 효과가 있다면 얘를 거꾸로 하면요, 제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요, 리프팅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보 스킨 스크러버는 어떤 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정과 스케일링의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뒤집어서 다시 반대 방향을 사용했을 때는 영양분을 침투시켜주는 효과와 그 다음에 리프팅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그 176페이지에 리프팅기에 이게 헤드 동그란 거 있죠? 그거 헤드예요. 전극형 헤드. 전극형 헤드를 보면 효과, 얘는 열을 발생시켜줘요. 열을. 전극형 헤드는 열을 발생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 제품 흡수, 리프팅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주파. 초음파까지 봤어. 이 헤르츠의 차이. 중주파. 원리는 뭐야? 1000에서 10,000Hz 주파수가. 그러면 높은 주파수로 자극. 근데 저주파보단 통증이나 불쾌감이 낮아요. 이 헤르츠가 낮으면 낮을수록 통증이 더 있는 거예요. 미세한 진동이 막 하면 어때요? 피부에 자극이 덜해요. 느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헤르츠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통증이 더 생긴다라고. 그러면 중주파나 고주파는 어때요? 열로 의한 거지 어떤 피부에 자극이나 통증이 그런 게 유발되지 않는데, 저주파 같은 경우에 헤르츠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 불쾌감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을 할 때는 저주파보다는 고주파를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요. 무난하게 바디 관리에 사용할 때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초음파까지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주파는 이렇게 1000에서 10,000Hz라는 거, 그 다음에 저주파보다는 통증이나 불쾌감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에 의한 운동 효과가 있고요. 셀룰라이트 지방분해 효과, 탄력 증진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항상 거의 비슷하죠. 원리가 그런 원리를 내 몸에 그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기기 때문에 이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주파. 얘는 1에서 1000Hz예요. 어때요? 낮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근수축을 일으켜 지방분해를 촉진한다라는 거. 다른 것들은요, 가만 보세요. 다른 것들은 근육을 이완시켜. 근데 얘는 근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효과를 보면요, 얼굴 리프팅 관리, 탄력 증진, 그다음에 바디 관리는 셀룰라이트 지방분해 촉진, 그다음에 혈액 림프순환 촉진, 부종 감소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기기에 엔더몰러지기 볼게요. 엔더몰러지기를 보면 원리, 흡입을 통한 음압, 볼과 롤러의 작용.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러면 책에 182페이지를 보세요. 너무 그림이 잘 돼 있어요. 부항요법이에요. 부항요법. 림프
드레나지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마사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폐물 배설 촉진을 통해 부종이 감소된다는 거. 탄력 강화 및 리프팅 관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신 관리는 너무 길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엔더몰로지기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